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주한 시대에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한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수행자의 특별한 여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스님이 대중과의 모든 소통을 잠시 멈추고 3년간의 깊은 공부와 수행, 즉 정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한어른 스님께서 이제 막 구도의 길을 떠나려는 젊은 스님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진 이 엄청난 정신적 자산들이 한 사람의 깊은 공부와 사유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재발견되고 마침내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고 귀한 결심입니다. 그 이상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낸 스님을 향해 우리 신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길을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는 찬탄 공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떠난다고 하면 가면 못 봐서 어떡하지? 하고 아쉬워하고 돌아오면 다행이다 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 어려운 길을 나서는 수행자의 그 결심을 우리가 찬탄하고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고 그 깊은 정신을 지켜낼 유능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불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스님은 그 선두에 서서 험한 길을 먼저 나서는 분입니다. 단순히 불교 경전 공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인 유학과 한문의 깊이까지 아울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님의 3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30년, 50년의 한국 불교를 오늘로 힘껏 당겨오는 참으로 보람있는 3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3년이 헛되지 않도록 스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열렬한 마음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른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제 길을 떠나는 문광 스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어른 스님들과 도반들, 그리고 불자님들과의 인연 속에서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스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홀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넘어 이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저의 스승이신 어른 스님께서는 항상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그 모습에 늘 존경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희 스승님에 대해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라고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의 칼이 조금 녹슨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대중과 함께 지내다 보니 과거 수행에만 몰두하던 시절의 날카롭고 예리했던 선사의 기풍이 무뎌진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돌아오자. 녹슨 칼을 다시 벼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이 좋은 불법을 만나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열심히 정진하고 오겠습니다. 스님의 진솔한 고백에 대중들 사이에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학과 미래에 대한 강의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정진하여 더욱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혹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나 신통력을 기르기 위함입니까? 기도의 힘이 정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의 목적을 신비한 능력과 연관짓곤합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제가 정진하러 가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타너 스님처럼 깊은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화엄경에도 보면 수행을 통해 10가지 신통과 선정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행이 깊어지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 결코 수행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불교의 큰 스님들과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론 선정신통, 즉 선정과 신통은 논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공부하다가 무언가 보이고 남들이 모르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모두 말변사, 즉 뿌리가 아닌 가지 끝의 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업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신통제일이라 불리던 목련존자도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자신의 힘만으로는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 본래 면목을 찾아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날카로워지겠다고 한 것은 저 역시 대중법회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제 자신의 수행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출퇴근도, 주말도, 휴가도 없습니다. 스님 개인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수행자는 내면의 칼날을 다시 세우고 더욱 맑아진 정신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통해 다른 후배 스님들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부하러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시는 신도분들께서도 우리 스님께도 저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께 무언가를 계속 요청하기보다 스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님의 수행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지켜보던 한 분이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스님, 요즘은 양극단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려면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스님의 표정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한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불이중도입니다. 둘이 아니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 이 모든 양극단의 분열이 결국 일심, 즉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깥 세상의 양극단을 해소하려 나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의 양극단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세상을 개혁하려 하기 전에 개혁하려는 내 마음부터 혁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남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융화합하면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아 보이며
어떻게든 화해시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명상 열풍이 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의 대립, 문명의 충돌 속에서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근본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 극단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만이라도 꾸준히 참선과 명상을 한다면 세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불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 물질이 아닌 정신을, 소유가 아닌 존재를, 본능이 아닌 본성을 추구해온 한국의 정신문화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 명상센터 가봤어?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 와 같은 대화가 유행처럼 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전쟁과 폭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저는 외딴 곳에 홀로 들어가기보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 선원과 사찰을 제 발로 직접 찾아다니며 정진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의 산하대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보조국사께서 머무셨던 암자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옛 선사들께서 수행하셨던 도량에서 그분들의 치열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로 간다고 소문이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까 염려됩니다. 그러면 함께 정진하는 다른 스님들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이름 없는 선방에서 조용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찾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정진해 주십시오. 제가 3년 안에 혹시라도 화두를 타파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남은 기간 동안 그 기쁨마저 녹여내는 보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했든 아니든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며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굳은 결심 앞에서 어른 스님이 다시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혼자만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문광 스님이 3년간 공부하는 동안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3년 결사를 시작해봅시다.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말에 그곳에 모인 많은 이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홀로 정진할 스님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정진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3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없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결심의 씨앗 하나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평화로 가득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주한 시대에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한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수행자의 특별한 여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스님이 대중과의 모든 소통을 잠시 멈추고 3년간의 깊은 공부와 수행, 즉 정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한어른 스님께서
이제 막 구도의 길을 떠나려는 젊은 스님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진 이 엄청난 정신적 자산들이 한 사람의 깊은 공부와 사유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재발견되고 마침내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고 귀한 결심입니다. 그 이상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낸 스님을 향해 우리 신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길을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는 찬탄 공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떠난다고 하면 가면 못 봐서 어떡하지? 하고 아쉬워하고 돌아오면 다행이다 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 어려운 길을 나서는 수행자의 그 결심을 우리가 찬탄하고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고 그 깊은 정신을 지켜낼 유능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불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스님은 그 선두에 서서 험한 길을 먼저 나서는 분입니다. 단순히 불교 경전 공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인 유학과 한문의 깊이까지 아울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님의 3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30년, 50년의 한국 불교를 오늘로 힘껏 당겨오는 참으로 보람있는 3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3년이 헛되지 않도록 스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열렬한 마음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른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제 길을 떠나는 문광 스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어른 스님들과 도반들, 그리고 불자님들과의 인연 속에서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스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홀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넘어 이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저의 스승이신 어른 스님께서는 항상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그 모습에 늘 존경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희 스승님에 대해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라고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의 칼이 조금 녹슨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대중과 함께 지내다 보니 과거 수행에만 몰두하던 시절의 날카롭고 예리했던 선사의 기풍이 무뎌진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돌아오자. 녹슨 칼을 다시 벼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이 좋은 불법을 만나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열심히 정진하고 오겠습니다. 스님의 진솔한 고백에 대중들 사이에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학과 미래에 대한 강의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정진하여 더욱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혹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나 신통력을 기르기 위함입니까? 기도의 힘이 정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의 목적을 신비한 능력과 연관짓곤합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제가 정진하러 가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탄어 스님처럼 깊은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화엄경에도 보면 수행을 통해 10가지 신통과 선정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행이 깊어지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 결코 수행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불교의 큰 스님들과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론 선정신통, 즉 선정과 신통은 논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공부하다가 무언가 보이고 남들이 모르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모두 말변사, 즉 뿌리가 아닌 가지 끝의 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업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신통제일이라 불리던 목련존자도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자신의 힘만으로는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 본래 면목을 찾아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날카로워지겠다고 한 것은 저 역시 대중법회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제 자신의 수행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출퇴근도, 주말도, 휴가도 없습니다. 스님 개인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수행자는 내면의 칼날을 다시 세우고 더욱 맑아진 정신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통해 다른 후배 스님들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부하러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시는 신도분들께서도 우리 스님께도 저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께 무언가를 계속 요청하기보다 스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님의 수행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지켜보던 한 분이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스님, 요즘은 양극단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려면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스님의 표정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한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불이중도입니다. 둘이 아니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 이 모든 양극단의 분열이 결국 일심, 즉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깥 세상의 양극단을 해소하려 나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의 양극단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세상을 개혁하려 하기 전에 개혁하려는 내 마음부터 혁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남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융화합하면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아 보이며 어떻게든 화해시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명상 열풍이 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의 대립, 문명의 충돌 속에서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근본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 극단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만이라도 꾸준히 참선과 명상을 한다면 세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불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 물질이 아닌 정신을, 소유가 아닌 존재를, 본능이 아닌 본성을 추구해온 한국의 정신문화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 명상센터 가봤어?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
와 같은 대화가 유행처럼 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전쟁과 폭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저는 외딴 곳에 홀로 들어가기보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 선원과 사찰을 제 발로 직접 찾아다니며 정진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의 산하대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보조국사께서 머무셨던 암자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옛 선사들께서 수행하셨던 도량에서 그분들의 치열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로 간다고 소문이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까 염려됩니다. 그러면 함께 정진하는 다른 스님들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이름 없는 선방에서 조용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찾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정진해 주십시오. 제가 3년 안에 혹시라도 화두를 타파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남은 기간 동안 그 기쁨마저 녹여내는 보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했든 아니든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며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굳은 결심 앞에서 어른 스님이 다시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혼자만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문광 스님이 3년간 공부하는 동안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3년 결사를 시작해봅시다.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말에 그곳에 모인 많은 이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홀로 정진할 스님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정진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3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없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결심의 씨앗 하나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평화로 가득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주한 시대에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한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수행자의 특별한 여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스님이 대중과의 모든 소통을 잠시 멈추고 3년간의 깊은 공부와 수행, 즉 정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한 어른 스님께서 이제 막 구도의 길을 떠나려는 젊은 스님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진 이 엄청난 정신적 자산들이 한 사람의 깊은 공부와 사유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재발견되고 마침내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고 귀한 결심입니다. 그 이상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낸 스님을 향해 우리 신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길을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는 찬탄 공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떠난다고 하면 가면 못 봐서 어떡하지? 하고 아쉬워하고 돌아오면 다행이다 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 어려운 길을 나서는 수행자의 그 결심을 우리가 찬탄하고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고 그 깊은 정신을 지켜낼 유능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불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스님은 그 선두에 서서 험한 길을 먼저 나서는 분입니다. 단순히 불교 경전 공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인 유학과 한문의 깊이까지 아울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님의 3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30년, 50년의 한국 불교를 오늘로 힘껏 당겨오는 참으로 보람있는 3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3년이 헛되지 않도록 스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열렬한 마음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른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제 길을 떠나는 문광 스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어른 스님들과 도반들, 그리고 불자님들과의 인연 속에서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스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홀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넘어 이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저의 스승이신 어른 스님께서는 항상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그 모습에 늘 존경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희 스승님에 대해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라고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의 칼이 조금 녹슨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대중과 함께 지내다 보니 과거 수행에만 몰두하던 시절의 날카롭고 예리했던 선사의 기풍이 무뎌진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돌아오자. 녹슨 칼을 다시 벼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이 좋은 불법을 만나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열심히 정진하고 오겠습니다. 스님의 진솔한 고백에 대중들 사이에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학과 미래에 대한 강의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정진하여 더욱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혹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나 신통력을 기르기 위함입니까? 기도의 힘이 정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의 목적을 신비한 능력과 연관짓곤합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제가 정진하러 가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타너 스님처럼 깊은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화엄경에도 보면 수행을 통해 10가지 신통과 선정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행이 깊어지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 결코 수행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불교의 큰 스님들과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론 선정신통, 즉 선정과 신통은 논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공부하다가 무언가 보이고 남들이 모르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모두 말변사, 즉 뿌리가 아닌 가지 끝의 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업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신통제일이라 불리던 목련존자도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자신의 힘만으로는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 본래 면목을 찾아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날카로워지겠다고 한 것은 저 역시 대중법회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제 자신의 수행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출퇴근도, 주말도, 휴가도 없습니다. 스님 개인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수행자는 내면의 칼날을 다시 세우고 더욱 맑아진 정신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통해 다른 후배 스님들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부하러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시는 신도분들께서도 우리 스님께도 저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께 무언가를 계속 요청하기보다 스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님의 수행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지켜보던 한 분이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스님, 요즘은 양극단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려면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스님의 표정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한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불이중도입니다. 둘이 아니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 이 모든 양극단의 분열이 결국 일심, 즉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깥 세상의 양극단을 해소하려 나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의 양극단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세상을 개혁하려 하기 전에 개혁하려는 내 마음부터 혁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남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융화합하면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아 보이며 어떻게든 화해시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명상 열풍이 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의 대립, 문명의 충돌 속에서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근본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 극단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만이라도 꾸준히 참선과 명상을 한다면 세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불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 물질이 아닌 정신을, 소유가 아닌 존재를, 본능이 아닌 본성을 추구해온 한국의 정신문화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 명상센터 가봤어?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 와 같은 대화가 유행처럼 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전쟁과 폭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저는 외딴 곳에 홀로 들어가기보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 선원과 사찰을 제 발로 직접 찾아다니며 정진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의 산하대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보조국사께서 머무셨던 암자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옛 선사들께서 수행하셨던 도량에서 그분들의 치열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로 간다고 소문이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까 염려됩니다. 그러면 함께 정진하는 다른 스님들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이름 없는 선방에서 조용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찾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정진해 주십시오. 제가 3년 안에 혹시라도 화두를 타파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남은 기간 동안 그 기쁨마저 녹여내는 보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했든 아니든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며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굳은 결심 앞에서 어른 스님이 다시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혼자만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문광 스님이 3년간 공부하는 동안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3년 결사를 시작해봅시다.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말에 그곳에 모인 많은 이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홀로 정진할 스님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정진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3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없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결심의 씨앗 하나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평화로 가득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주한 시대에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한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수행자의 특별한 여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스님이 대중과의 모든 소통을 잠시 멈추고 3년간의 깊은 공부와 수행, 즉 정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한어른 스님께서 이제 막 구도의 길을 떠나려는 젊은 스님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진 이 엄청난 정신적 자산들이 한 사람의 깊은 공부와 사유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재발견되고 마침내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고 귀한 결심입니다. 그 이상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낸 스님을 향해 우리 신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길을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는 찬탄 공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떠난다고 하면 가면 못 봐서 어떡하지? 하고 아쉬워하고 돌아오면 다행이다 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 어려운 길을 나서는 수행자의 그 결심을 우리가 찬탄하고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고 그 깊은 정신을 지켜낼 유능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불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스님은 그 선두에 서서 험한 길을 먼저 나서는 분입니다. 단순히 불교 경전 공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인 유학과 한문의 깊이까지 아울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님의 3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30년, 50년의 한국 불교를 오늘로 힘껏 당겨오는 참으로 보람있는 3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3년이 헛되지 않도록 스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열렬한 마음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른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제 길을 떠나는 문광 스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어른 스님들과 도반들, 그리고 불자님들과의 인연 속에서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스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홀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넘어 이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저의 스승이신 어른 스님께서는 항상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그 모습에 늘 존경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희 스승님에 대해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라고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의 칼이 조금 녹슨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대중과 함께 지내다 보니 과거 수행에만 몰두하던 시절의 날카롭고 예리했던 선사의 기풍이 무뎌진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돌아오자. 녹슨 칼을 다시 벼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어떻게 하면 한국 불교를 융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이 좋은 불법을 만나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꿀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깊이 고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열심히 정진하고 오겠습니다. 스님의 진솔한 고백에 대중들 사이에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국학과 미래에 대한 강의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정진하여 더욱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혹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이나 신통력을 기르기 위함입니까? 기도의 힘이 정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행의 목적을 신비한 능력과 연관짓곤합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제가 정진하러 가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탄어 스님처럼 깊은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화엄경에도 보면 수행을 통해 10가지 신통과 선정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수행이 깊어지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 결코 수행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불교의 큰 스님들과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론 선정신통, 즉 선정과 신통은 논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공부하다가 무언가 보이고 남들이 모르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모두 말변사, 즉 뿌리가 아닌 가지 끝의 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업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신통제일이라 불리던 목련존자도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자신의 힘만으로는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자리, 본래 면목을 찾아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날카로워지겠다고 한 것은 저 역시 대중법회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제 자신의 수행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출퇴근도, 주말도, 휴가도 없습니다. 스님 개인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수행자는 내면의 칼날을 다시 세우고 더욱 맑아진 정신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을 통해 다른 후배 스님들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부하러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보시는 신도분들께서도 우리 스님께도 저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께 무언가를 계속 요청하기보다
스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님의 수행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지켜보던 한 분이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스님, 요즘은 양극단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려면 어떤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스님의 표정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주한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불이중도입니다. 둘이 아니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 이 모든 양극단의 분열이 결국 일심, 즉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는 것이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바깥 세상의 양극단을 해소하려 나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의 양극단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세상을 개혁하려 하기 전에 개혁하려는 내 마음부터 혁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적인 입장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남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흉화합하면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아 보이며 어떻게든 화해시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명상 열풍이 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의 대립, 문명의 충돌 속에서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근본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 극단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0%만이라도 꾸준히 참선과 명상을 한다면 세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 불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 물질이 아닌 정신을, 소유가 아닌 존재를, 본능이 아닌 본성을 추구해온 한국의 정신문화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 명상센터 가봤어? 너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어? 와 같은 대화가 유행처럼 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전쟁과 폭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저는 외딴 곳에 홀로 들어가기보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 선원과 사찰을 제 발로 직접 찾아다니며 정진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의 산하대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보조국사께서 머무셨던 암자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옛 선사들께서 수행하셨던 도량에서 그분들의 치열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로 간다고 소문이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까 염려됩니다. 그러면 함께 정진하는 다른 스님들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이름 없는 선방에서 조용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찾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정진해 주십시오. 제가 3년 안에 혹시라도 화두를 타파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남은 기간 동안 그 기쁨마저 녹여내는 보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했든 아니든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며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굳은 결심 앞에서 어른 스님이 다시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혼자만 공부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해야 합니다. 문광 스님이 3년간 공부하는 동안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3년 결사를 시작해봅시다.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말에 그곳에 모인 많은 이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홀로 정진할 스님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정진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수행자의 3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없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평화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결심의 씨앗 하나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평화로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주한 시대에 3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샘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한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혜의 빛을 더 널리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수행자의 특별한 여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스님이 대중과의 모든 소통을 잠시 멈추고 3년간의 깊은 공부와 수행, 즉 정진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한 어른 스님께서 이제 막 구도의 길을 떠나려는 젊은 스님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문을 엽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가진 이 엄청난 정신적 자산들이 한 사람의 깊은 공부와 사유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재발견되고 마침내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고 귀한 결심입니다. 그 이상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낸 스님을 향해 우리 신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길을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는 찬탄 공양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떠난다고 하면 가면 못 봐서 어떡하지? 하고 아쉬워하고 돌아오면 다행이다 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 어려운 길을 나서는 수행자의 그 결심을 우리가 찬탄하고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고 그 깊은 정신을 지켜낼 유능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불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스님은 그 선두에 서서 험한 길을 먼저 나서는 분입니다. 단순히 불교 경전 공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깊은 뿌리인 유학과 한문의 깊이까지 아울러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탄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스님의 3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30년, 50년의 한국 불교를 오늘로 힘껏 당겨오는 참으로 보람있는 3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3년이 헛되지 않도록 스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열렬한 마음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른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이제 길을 떠나는 문광 스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어른 스님들과 도반들, 그리고 불자님들과의 인연 속에서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스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홀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넘어 이 많은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저의 스승이신 어른 스님께서는 항상 시대보다 한 걸음 앞서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그 모습에 늘 존경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희 스승님에 대해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라고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의 칼이 조금 녹슨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대중과 함께 지내다 보니 과거 수행에만 몰두하던 시절의 날카롭고 예리했던 선사의